Hello everyone, welcome to Real OPIC. 자, Real OPIC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계신 여러분이 아마 그 OPIC을 처음 보거나 아니면 OPIC 시험을 빨리 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없거나 또는 시험을 보셨는데 너무 시험 어렵다, 어떻게 해야 될지 묘수가 필요하다. 자, 모든 분들 잘 오셨습니다. 결국 여러분의 고민은 저의 고민과 똑같았고 저는 10년간 OPIC 강의를 하면서 이제 모든 노하우들을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까에 고민을 했고 그 결과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너무 기쁜데요. 뭐 벌써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마음이 업됩니다. 여러분들도 잘 보시고 어떻게 하면 잘 점수를 빨리 받을 수 있고 좋은 방향으로 갈지 제가 좋은 내비게이션이 되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얼 오픽의 오리엔테이션 이제 함께 시작해 볼게요. 자, 무엇이 다른가? 사실 오픽 준비하면 그냥 말하기 시험이야. 뭐 자기소개 준비하면 돼. 뭐 그 정도로 정보가 많이 없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동영상이 큰 정보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리얼 오픽이 왜 좋은 가이드가 될지를 좀 먼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3개를 설명을 드릴게요. 3개. 첫 번째, 강사가 다르다. 접니다. 네. 자, 저는 강지환 강사입니다. 시험에 도입을 할 때요. 제가 이 시험을 도입을 했거든요. 네, 2년 동안 이 시험을 도입하면서 개발하고 파일럿 테스트도 보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제가 이게 시험이 이런 시험이구나 이런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시험을 제가 이제 100회 정도 봤는데요. 100회 이상 시험을 보면서 좋은 노하우들은 꼭 전해드리고 싶다. 이런 것만 모았습니다. 그래서 안심하시고 그리고 시험이 되게 정보가 루머들이 많거든요. 자, 거기에 제가 종지부를 찍어드리도록 할 겁니다. 계속 저는 시험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시험 도입 당시에도 상당수의 파일럿 테스트를 보면서 시험에 대한 확신 그거를 제가 확실하게 전달해 드릴 수 있다는 거. 네.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것만 배운다. 자, 많은 사람들의 걱정은 내가 공부한 것이 나오지 않는다는 그 점이 굉장히 두려운 거죠. 근데 그 점은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작전을 딱 짜서 그대로 한다면 시험은 굉장히 고정성 있게 그리고 일관적으로 출제가 될 겁니다. 그 점은 제가 약속을 드릴게요. 저처럼 많이 시험을 보지 않아도 여러분은 본 것처럼 그 노하우를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시작부터 다르다. 자, 백그라운드 서베이에서 딱 3개의 클릭을 하면 여러분은 시험의 범위를 3분의 1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백그라운드 서베이가 뭐냐고요? 네, 백그라운드 서베이는 시험 전에 여러분이 나의 취미 활동이나 주거 형태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먼저 설문을 하거든요. 그 설문에 여러분이 고른 것이 시험을 결정합니다. 근데 그 결정하는 요소를 내가 그 주도권을 가지고 있죠. 그 주도권을 나는 이렇게 해 하고 미리 정해두면 시험은 당연히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오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백그라운드 서베이 전략부터가 이미 다르기 때문에 그 누구와도 다른 좋은 출발 포인트에 서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조금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일단 저는 시험을 제일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시험도 가장 많이 받고 그리고 만점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그 노하우를 다 전해드릴 것이고 그리고 그 시험에 나온다는 건 그거는 본 사람만이 알 수 있죠. 그래서 저는 많이 본 것을 결국은 내가 이렇게 전략을 짜면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과정을 컨트롤해서 그 여러분의 점수의 결과를 상당히 올려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픽이란 요것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Oral Proficiency Interview인데요.
그 oral 하면은 구두상해이고 proficiency 하면 이거는 숙련도예요. How well you are, how good you are. 그래서 얼마나 잘하는지인데 그 숙련도라는 거는 뭔가 잘한다. 네. 자, 숙련도. 요리를 잘한다는 게 뭘까요? 자, 예를 들어서 오이를 썰어요. 오이를. 그러면은 보통 요리를 안 하신 분은 이렇게 썰면 느리죠. 네, 그리고 실수도 나오죠. 비었다. 근데 나는 요리가 숙련돼 있어. 하면 어때요? 요리 그 오이를 썰 때 채로 막 다다다닥 썰겠죠. 자, 그겁니다. 바로 쉬워졌다는 건 빠르기도 하고 정확하기도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속도와 정확성이라는 이 두 가지가 proficiency에 들어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속도랑 정확성은 연습에 의해서 좋아지겠죠. 그 연습을 저와 함께 하는 강의 속에서 하게 되고요. 지금은 이제 멀리서 봐서 OPIC이 뭐다 이거를 좀 같이 알아보고 있어요. 그 OPI 이 앞쪽에 시작하는 이 이니셜이죠. 네, abbreviation OPI. 자, 이게 이 시험은 한 100년 정도 됐고요. 이 시험이 이렇게 좀 안정화되고 그리고 한 50년도 정도 전에 삼성 인력개발원에서 이 시험이 좋은 것을 알아서 모든 사람들이 뭐 주재원 파견이나 아니면 등등의 고가에 사용을 하다가 좋은 시험이니까 좀 대중화하자라고 해서 바로 이렇게 컴퓨터를 붙이게 된 것입니다. 근데 OPI라는 시험은 기존의 시험이고요. OPIC 원래 처음에 이렇게 부르다가 OPIC으로 이제 줄여서 부르는 것인데 컴퓨터로 보는 언어 숙련도를 보는 거죠. 결국은 말이 어렵고 영어 면접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 면접을 컴퓨터상에 볼 수 있게 만든 시험입니다. 그리고 자랑스럽게 저는 이 컴퓨터라는 말을 제가 붙일 때 같이 크레듀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고요. 자, 그리고 두 가지만 알면 그래도 이 오픽 시험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아집니다. 자, 첫 번째, 아까 전에도 좀 설명을 드렸는데 background survey는 사전 설문이에요. 사전 설문. 그 사전 설문이라는 건 약간 앙케이트 조사처럼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걸 좋아합니까? 자, 이걸 토대로 여기 뭐라고 돼 있죠? 시험을 내 손으로 만든다라고 돼 있죠. 시험을 내 손으로. 자, 여기서 그 오픽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내가 시험을 만들기 때문에 내가 고르지 않은 내용을 불필요하게 말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보통 그 기존의 시험 보면 내가 원치 않는 주제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도록 유도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지식의 문제를 건들게 되죠. 근데 내가 고른 주제에 대해서 출제가 되니까 굉장히 공평한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모든 사람이 다른 시험 문제를 보겠죠. 근데 여기서 거꾸로 역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똑같이 남들과 고르면 유사한 문제를 받겠죠.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백그라운드 서베이를 내가 어떻게 하면 유리한 방향으로 고르느냐가 시험에 긍정적인 역할을 만들어 주는 것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self assessment. 그 self assessment은 6단계가 있어요. 자, 6단계에서 시험이 그 self assessment의 출제가 어떻게 방향이 잡히느냐, 이것도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 방향이 달라지는데요. 그 1단계가 제일 낮은 단계고 6단계가 제일 높은 단계예요. 1단계는 그 문장 단위로 못한다. 6단계는 내가 굉장히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self assessment을 내가 높게 고른다고만 해서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self assessment을 낮게 고른다고 해서 유리한 것도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그 높은 단계의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Have you been ever involved any home improvement projects? 자, 이게 이제 6단계 문제예요. Have you been involved any home improvement projects? 어떠세요?
어렵죠. 근데 이제 3단계나 4단계 문제에서 그 문제가 이거예요. Have you cleaned anything in your house? Have you cleaned your room recently? 최근에 방을 깨끗하게 치우셨나요? Have you changed anything to your house? 집에 무언가를 바꾸셨나요? 그러니까 home improvement 하면 못 알아들어서 답을 잘 못하겠죠. 그런데 집에 무언가 바꾼 적이 있나요? 그러면 뭐 내가 페인트 잡을 했어요. 또는 뭐 TV를 샀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가 좋죠. 질문을 못 알아듣고 답변을 할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근데 질문을 알아들으면 답변할 수 있죠. 자, 이 시험은 스피킹 시험입니까? 리스닝 시험입니까? 스피킹 시험이죠. 그러면 높은 단계를 고른다고 한다는 건 리스닝 스킬을 물어본 거죠. 결국에 역으로 봤을 때. 그래서 내가 듣기 능력이 될 경우는 높은 것을 고르지만 괜히 높게 골라서 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죠. 아까 전처럼 Have you been involved in any home improvement projects? 하면 못 알아들으면 딴소리를 할 거니까. 근데 Have you cleaned your house? Have you changed anything to your house?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잘 알아듣고 말할 수 있으니까요. 저도 이제 시험을 보지만 3, 4, 5, 6단계 모두 저도 시험을 보는데 높은 단계를 해도 같은 답변을 하고 낮은 단계를 해도 같은 답변을 한다면 당연히 등급은 녹음된 것이 같기 때문에 똑같은 등급을 주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질문을 알아들을 수 있는지에 따라 적정한 그 등급을 고르셔야 자기에게 불이익이 오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높은 걸 하면 못 알아듣기 때문에 딴소리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의 추천은 3단계 또는 4단계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저 또한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다 골라봤지만 모든 그 등급에서 만점이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등급이 만점이 나오는데 내가 굳이 높은 등급을 골라서 어려움을 당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자, 리얼 오픽은 이렇게 콕콕 찍어드립니다. 자, 이제 이 그 리얼 오픽이 어떻게 다른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 백그라운드 서베이를 활용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신분 관련 이게 3분의 1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타 문제가 이제 3콤보 문제예요. 한 주제가 나오면 3개의 문제가 연달아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신분 관련 문제가 전체 개발된 문제, 엑풀에서 개발한 전체 오픽에 대한 문제 중에 3분의 1의 구성이에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3개를 골라요. 내가 직장인이냐? 그러면 아니다. 그리고 학생이냐? 그러면 아니다. 그러면 내가 신분을 꺼버렸어요. 그러면 어떤 효과가 생기죠? 바로 시험 범위가 3분의 2로 되겠죠? 그러니까 약 30-40%의 시험 범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요. 물론 뭐 비판도 있죠. 뭐냐면 자기소개를 할 때 신분 관련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네, 그대로. 그러니까 신분 관련 문제를 빼면 시험 범위가 줄기 때문에 굳이 많은 문제를 우리가 시험 범위를 많이 가질 필요는 없는 거죠. 그건 어떻게 보면 어리석다고 할 수 있죠. 어차피 점수가 잘 나오게 방향을 잡았다면 시험 범위를 줄이는 것이 좋은 선택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건 저의 이제 결론입니다. 저는 그 오픽만 해오고 있고 오픽을 계속적으로 시험 보고 있지만 시험 범위가 준다는 건 굉장히 큰 효과입니다. 그래서 백그라운드 서베이를 하실 때 신분을 꺼두시고 자기소개를 할 때는 어차피 채점자가 선택안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신분 문제를 빼버리면 시험 범위가 극히 줄어드는 이 효과를 누리실 필요가 있어요. 벌써 이것만 여러분이 감을 잡아도 상당한 효과를 얻으신 겁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는 효과가 굉장히 큰 거죠. 이미 시험 범위를 3분의 1을 줄였으니까. 자, 또 문제 구성을 활용하면 거주 문제, 신분은 어차피 안 나올 거니까 그 선택 주제, 돌발 주제. 자, 이렇게 크게 볼 수 있어요. 거주 문제는 어디 사느냐, 뭐 이런 문제. 그리고 선택 주제는 나의 취미의 선택에 따라 출제되는 문제. 그리고 돌발 문제는 내가 고르지 않았는데, 백그라운드 서베이에 내가 고르지 않았는데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보시면
거주 문제가 여기고요. 그리고 돌발 문제가 이 보시는 녹색이고, 그리고 선택 주제가 가장 넓게 출제가 되죠. 근데 이 거주 문제가 우리가 신분 문제를 껐기 때문에 이 거주 문제를 잡아낼 수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그리고 그 만점 답안도 저의 본 강의에서 함께 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선택 주제를 우리가 12개를 고르게 돼 있거든요. 백그라운드 서베이에서. 거기서는 결국은 선택 주제가 3개의 주제가 나와요. 3개의 주제가. 즉 9문제 정도 이렇게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나오는 9문제에 대해서도 대비가 됩니다. 그리고 그 돌발 주제가 최근에 개발된 돌발 문제까지 다 보면 결국은 내가 고르지 않았지만 나올 문제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는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이 3개를 분리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는데,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문제 구성을 보자고요. 선택 주제, 롤플레이, 돌발 주제. 그 선택 문제가 가장 영역이 많죠. 이렇게 9문제 가량 나오고, 그리고 롤플레이는 여기 3개에서 4개, 많게는 5개, 그리고 돌발 주제 2개에서 3개, 많게는 4개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각각 이 3가지의 특징에 따라 준비할 필요가 있죠. 이 3개에 따라 준비를 하면 가장 효율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준비합니다. 리오로픽은 이렇게 점수를 올려드립니다. 선택사안, 롤플레이, 그리고 돌발 문제. 자, 각각 3개의 패키지로 그 선택사안에서 가장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는 전부 답안을 어떤 걸 골라도 할 수 있게끔 배울 것입니다. 그리고 롤플레이는 점수가 여러분의 중요한 등급이 결정될 텐데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멋진 템플릿을 가지고 다 검증된, 제가 실강의에서 10년 동안 검증한 한 달 만에 IM1에서 IH가 나오고 또는 IM2에서 어드밴스가 나오고 등등의 그 롤플레이의 등급에서 향상되는, 여러분의 실력보다 롤플레이에서 점수가 향상되는 견인폭을 제가 크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득점으로 이끄는 기적의 패키지, 돌발 문제, 이 3가지로 그러니까 시험이 원하는 방향대로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리오로픽이 여러분에게 가장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그 오리엔테이션을 저와 함께 했는데요. 오픽 시험은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잘하는 방법을 몰랐을 뿐입니다. 그거를 제가 길을 보여드릴 것이고 그 길을 따라오시면 그 누구도 그 쉽게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내가 혼자 할 수 있으면 이미 여러분은 잘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어렵거든요. 그 어려운 길을 제가 쉽게 내비게이션이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택사안, 롤플레이, 돌발 문제에 대해서는 또 다른 제가 강의를 준비할 테니 그 강의를 놓치지 마십시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